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시장인데요. 그나마 위안을 좀 찾자고 하면 낙폭을 좀 좁혀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1%로 저희 방송 시작할 때보다도 낙폭을 좁히면서 반등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박 부장님과 이야기 나눌 전략 주제입니다. 트럼프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도 추세이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할까? 그렇죠. 그나마 이제 믿을 만한 섹터가 제약바이오인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얘기하기 전에 시황부터 좀 잠깐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랠리로 미증시는 계속 상승세인데 우리 증시는 반복하기가 좀 괴로울 정도로 부진합니다. 원인은 뭘까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우선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센티먼트가 너무 극단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일정 부분 수급이 너무 취약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현물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코스닥이 2% 가까이 막 빠지고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섹터별로 약간 좀 부정적인 섹터라고 느껴지는 섹터는 아예 그냥 종목과 상관없이 다 그냥 파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약간의 투매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반대매매 이런 것들도 살짝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전방위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 섹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화장품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런 섹터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재정 부양 관련된 이슈가 좀 아쉬웠다, 등의 좀 부양 정책이 좀 없었다, 구체적으로 없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중국의 경기 민감 소비주 업종으로 사실 또 빠지고 있고요. 반도체는 또 칩스법 관련된 배기 우려가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기가 좀 어렵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어려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 그나마 지금 좀 버티고 있는 쪽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일부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이라든지 전선 전력기기,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특히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쏠리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야기들 나오는 방산, 조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수급들이 많이 쏘이고 있고, 코스닥은 그나마 바이오 쪽이 좀 버텨주는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수급은 집중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떨어졌다고 섣불리 좀 사기가 어려웁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상당히 압축하면서 지금은 좀 움츠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가던 종목들이 더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쪽으로 또 더 쏠리고 있고, 빠진 종목이 낙폭과대라고 해서 또 사기에는 더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손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이슈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화장품 섹터도 사실 몇 개 회사들이 좀 미스가 나긴 했습니다. 인그루랩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이 조금은, 그리고 클리오 이런 종목들이 약간 미스가 났는데, 전반적으로 ODM사들은 그렇게 나쁜 또 실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급박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역시 섹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살짝 미스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같이 다 매도를 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전방위적으로 가는 sek터,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선 조선업종 상당히 좋았고요. 네, 최근에 전선 전력기기,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또 방산 일부 쪽, 우주항공,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막 급등하면서 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STO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외의 섹터들은 좀 버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너무 쏠림이 좀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인데요. ADR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비율이 70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바닥권 근처까지는 왔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리바운드 구간 정도까지의 흐름들이 나올 수 정도 있는 그런 정도 구간까지 빠져 있다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섹터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박근영 부장님 말씀해 주실 부분이 제약바이오인데요.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사실 트럼프의 직접적 소유주로 언급되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를 말씀하시는 이유, 배경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누가 되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크게 영향이 없는 분위기고, 물론 지금 11월 달 관련된
그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다음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재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퀘스천이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는 12월 달도 금리 인하를 0.25 정도로 할 것으로 지금 시장은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일단 들어갔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4분기가 역사적으로 M&A라든지 뭐 라이센스와 관련된 빅딜이 성사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딜의 극성수기로 볼 수 있겠죠. 예. 최근에 3년간 전체 계약 규모는 3조 원 이상의 M&A나 라이센스 아웃 계약 트렌드를 분기별로 보면은 결국 23년 4분기가 가장 높았고 23년 1분기, 그다음에 22년 4분기, 그다음에 21년 4분기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M&A나 라이센스 계약 트렌드를 보면은 4분기에 집중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4분기가 극단적으로 좀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월별로 보면은 뭐 사실은 10월부터 1월까지 상당히 이런 분위기가 증가 추세로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지난 9월에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하 결정이 되고 바이오텍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빅파마 입장에서는 M&A 검토 시에 결국은 밸류에이션 개선이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인 딜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에도 바이오텍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이나 뭐 계약건, 체결건들의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2019년에 다이에지 샹크가 출시한 항암제 N02가 블록버스터로 등재되면서 ADC에 대한 항암제 개발 기업에 상당히 관심이 폭증되고 있는 상황인데, 20년 길리어드를 시작으로 화이자, AbbVie,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젠맙 등의 빅파마들이 꾸준히 ADC 기업을 인수하면서 ADC 파이프라인을 기술 도입하는 딜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빅파마들의 ADC 기업에 대한 M&A로 인해서 구입 가능한 ADC 후보 물질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ADC 후보 물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ADC 관련 주들의 바이오팜에 일단 상당히 높은 관심도와 그다음에 추가적인 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6년도에는 IRA 약가 협상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약가 협상이 불러올 효과가 크게 두 가지인데, 빅파마의 약물 가치 재창출 투자 비용 감소라든지 신제품 출시 집중으로 인한 M&A 딜이 높아지고 라이센스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SC 제형과 지속형 제품들의 개발로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24년 쪽은 딜이 또 증가하는 4분기 건수가 증가하는 해였다면 25년도는 밸류에이션 상향이 될 수 있는 또 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가능성이 25년도에 증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ADC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전방의 대장주로 섰었는데, 오늘 좀 말씀하신 거는 바이오텍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좀 가벼운 몸집이 좀 가벼운 측면도 있지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누가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되든 둘 다 공이 사실은 나쁠 거 없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만 본다고 하면 당선 이후에 제약바이오 환경이나 정책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지금 얘기한 바가 있습니까? 네, 결국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26년도에 IRA 약가 협상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런 협상이 진행되면은 결국 약가 협상이 불러올 두 가지 효과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빅파마의 약물 가치 재창출이나 그다음에 M&A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제품 출시가 집중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M&A나 라이센스 아웃 건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SC 제형 이런들을 개발을 하면서 결국은 특허를 회피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 바이오텍들이 결국 자체적으로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찾는 그런 협상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바이오텍이 최근에 주요 약물 대비, 경쟁 약물 대비 개선된 효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국내 바이오텍이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일부 종목들은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10월, 11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발표가 실제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바이오텍 내에 좋은 기업들은 충분히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미국의 중국 경제, 생물보안법 이런 걸로 잠깐 언급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관련 CDMO, CMO 업체들이 강했었잖아요. 네. 조정이거든요. 이쪽은 수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사실 뭐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나쁜 회사는 아니고 굉장히 성장을 네. 하는 건 맞는데요. 생물보안법 관련된 기대치는 이미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죠. 주가가 뭐 70만 원 선에서 110만 원 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됐고, 물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에스티팜이라든지 뭐 이런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로 같이 가는 종목들인데,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부분에서
치고 나가줘야만이 에스팜이나 이런 바이넥스 같은 경우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개별단의 계약이나 뭐 개별단의 모멘텀이 또 있는 것은 별개이고요. 생물보안법 관련된 쪽은 역시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지진 않고 있지만 추가적인 뭐 어떤 주가에 대한 레벨업이 나오지 못한다면은 이 부분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서명이 남아있죠. 기대감은 이미 반영됐다 볼 수 있겠고 서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완전히 어느 정도 뭐 끝났다 보기 좀 어렵지만은 추가적인 어떤 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를 숫자로 보여주는 시기가 좀 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바이오텍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의약품을 뭐 직접 만들고 제조하고 이런 것보다 이제 연구해서 기술 수출하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바이오와 테크의 결합이죠.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한 관심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상당히 눈에 띄게 대단하죠, 올라오죠. 알테오젠. 네, 네. 대단합니다. 코스닥 1위 업체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역시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올라오긴 하지만 알테오젠이 아주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고 뭐 일단 코스닥 시총 1위를 상당히 좀 견고하게 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아직 신고가를 완전히 뚫지 못한 종목이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네. ADC 쪽에 관련된 쌍두마차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알테오젠이 훨씬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가 아마 알테오젠처럼 따라갈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 서너 개 정도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리가켄 바이오는 단순한 플랫폼 기업은 아니고요. 아직 상업화 아이템이 없겠지만은 오노 약품이라든지 존슨앤존슨, 암젠 등의 빅파마와 라이센스 계약을 이미 체결하면서 탄탄한 트랙 레코드를 이미 쌓은 경험이 있고 최근에 그런 공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타 ADC 기업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25년도에 LCB14 관련된 중국 조건부 승인으로 상업화 아이템까지 만약에 내년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현실화된다면은 일단 뭐 이노뮤젠 관련된 101억 달러 인수와 같은 기준으로 기업 가치 평가가 추가적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앞선 ADC 파이프라인의 실패가 리가켄 바이오가 또 기회가 되고 있는데 트롭2 관련된 ADC 경쟁 약물이 계속해서 임상에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리가켄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트롭2 ADC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얀센에 관련된 옵션 행사 가능이 더 높아지고 있는 판단이고요. 얀센의 옵션 행사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시점이 25년 내년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옵션 행사로 2억 달러의 마일스톤이 또 유입된 것으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빅파마들은 세 번째 ADC 파이프라인을 더 도입하기로 계속 원하고 있고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라이센스가 가능한 ADC 파이프라인의 수가 오히려 더 적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리가켄 바이오의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제약사가 M&A를 통해서 ADC 기업을 인수하면서 국내외에서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는 ADC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리가켄의 바이오 어떤 그런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ADC 치료제 개발을 원하는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급이 부족해져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이미 검증받고 글로벌리 이미 이런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리가켄의 어떤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2030년도까지 일부 리가켄 바이오가 지분을 살짝 팔면서 내부적으로 현금이 풍부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추가적인 어떤 유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고 거의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수천억의 어떤 돈이 쌓여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결국 없다는 측면에서 리가켄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12월까지 추가적으로 계약권 관련된 몇 가지가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공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과 관심 섹터 바이오 그 가운데 주목할 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리가켄 바이오 설명해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